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국제유가가 추락하면서 러시아 루블화 가치가 달러당 70루블대를 기록했습니다. 16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날 모스크바 외환시장에서 러시아 루블화 가치는 현지 시간 오후 2시 22분 전거래일보다 8.2% 떨어진 70루블을 기록했습니다. 이날 러시아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10.5%에서 17%로 6.5%포인트 전격 인상했지만 투자자들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이번 달 제조업 활동이 기대에 다소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마켓에 따르면 미국의 12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예비치는 53.7을 기록,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월의 54.8보다 하락한 것은 물론 월가 예상치 55.1을 밑돈 수치입니다. 미국의 지난달 주택 착공 건수가 전월 대비 감소했지만 3개월 연속 100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상무부는 지난 11월 주택 착공 건수가 연율 103만 건을 기록, 전월 수정치 105만 건 대비 1.6%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켓워치 전문가 예상치인 104만 건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3개월 연속 100만 건을 넘어선 것은 2008년 초 이후 처음입니다. 안녕하세요. 출발 증시와이드 김혜영입니다. 하락이라는 단어가 주는 글로벌 경제 파급 효과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간밤 국제유가가 소폭 반등에 성공하기는 했지만 그동안의 하락과 관련해서 제동이 걸렸다고 시장에서는 바라보지 않는 형국입니다. 국제유가 하락과 함께 또 하나의 하락, 바로 루블화의 가치 하락입니다. 전일 러시아에서 기준금리를 17%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이에도 불구하고 루블화 가치는 최저치로 폭락했습니다. 자, 이렇게 유가 하락과 루블화 하락, 여기에 주가 하락까지 그야말로 하락의 연속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FOMC 회의를 앞둔 경계감 역시나 만만치가 않은 모습인데요. 자세한 미증시 마감지수 살펴보시죠. 3대 지수 모두 밀렸습니다. 다우지수가 0.65% 하락했고요. S&P 500 지수 장중 변동폭이 굉장히 큰 하루였습니다. 40포인트 이상 변동세를 나타내면서 불안한 투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모습입니다. 0.85%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더 밀립니다. 1% 이상 밀렸네요.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지수 살펴보시죠. 그동안 하락세가 깊었던 유럽 시장이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모두 2% 이상의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독일에서는 지표가 좋았습니다. 경기기대 지수가 2개월 연속 상승세 보였고요.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다고 합니다. 2.46% 상승하며 9,563선에서 마감됐네요. 자, 전일 국내 시장 흐름은 다소 어려웠습니다. 그야말로 1,900선에서 다시 스타트입니다. 외국인들의 매도 스탠스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지 여부도 참 중요할 것 같고요. 주변국 대비해서 이제는 좀 저평가 메리트 부각이 될 때도 됐는데 하는 아쉬움도 듭니다. 전반적인 시장에 관한 전략 오늘도 출발 증시와이드에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요 코너부터 확인하시죠. 시초가 공략주 알아보는 시간이죠. 이상로의 한방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 수요일 관심주였죠. 사조 해표, 목요일 고가 기준 흐름 좋았습니다. 12,200원에 마감이 됐는데 4.3%의 수익 내셨습니다. 다만 5%의 수익을 보시지 못해서 무승부로 처리가 됐는데요. 현재 승률은 46승 43무 30패입니다. 자, 어쨌든 수익 보셨어요. 어려운 장에서. 자세한 AS 전략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분들은 좋으시겠지만 저는 기분이 좋지 않는 이런 날이 또 있죠. 바로 무승부가 기록되면, 그래요. 아무튼 그렇고, 일단은 사조회표 같은 경우에, 그러고, 지금의 시장 분위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상적인 시장이라는 거 우리가 느끼셔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테마성 재료 말고는 다른 쪽에 지금 움직임이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작년 12월에는 어떤 종목군들이 움직였을까? 자, 그때도 사물인터넷 그리고 전자상거래였죠. 자, 올해는요. 올해 똑같습니다. 사물인터넷 전자상거래 움직이다가 또 반도체하고 이런 부분 또 다 빠지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대로 빠지고 끝날까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바닥권에서 사물인터넷이 바닥권에서 7개월, 8개월 동안 기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다른 종목군들은 그러면 어떻게 움직일까요? 똑같이 기어가다가 결국은 다시 한 번 더 올라간다. 그러면 지금은 기어가고 있는 종목군을 골라야 된다는 맹점에서 우리가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자, 사주의표도 마찬가지였죠. 자, 추천을 하고 난 다음에 고정 반등 자체가 나타나고 진행이 되는 상황이었고, 자, 이 반등폭 자체가 뭐 짧은 봉, 단봉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긴 봉이 뽑아내졌습니다. 그래서 5% 가까이 움직임이 나타났었고요. 자, 일단 미끄러져 내려왔는데요. 일단 수익은 축하드리고 오늘 종목 기대해 주셔서 좋겠습니다. 자, 오늘장 시초가 5% 공략주 확인해 봐야 할 텐데 오늘은 좀 기대를 해봐도 좋다라고 하셨어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매일 기대하시겠지만 자, 오늘은 네오위즈 인터넷 말씀을 드릴게요. 자, 비이성적인 시장입니다. 그리고 서비스업에 대한 부분 다시 한 번 더 이슈화가 되고 있죠. 컨텐츠에 대한 부분 다시 재부각이 되고 있는 상태고 2015년에 딱 정확한 키워드 바로 컨텐츠 및 바로 음원 유통이 될 수 있겠죠. 자, 네오위즈 인터넷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오위즈 인터넷 일단은 카카오 뮤직의 다운로드 수가 1000만 건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어느 정도의 접근성 자체가 상당히 용이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에 멜론이라고 하는 로엔이라는 기업이 그만큼 올라갔다면 지금은 그 점유율이 가장 높은 기업이 아니고 그 다음 후발주자들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소리바다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KT뮤직도 상당히 신고가까지 가는 모습이었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음원 관련주 중에 안 움직인 종목이 뭐가 있나? 자, 그건 네오위즈 인터넷이 있다는 거죠. 순환매가 돌 수 있는 확률, 그리고 거기에 낙폭과대라는 확률,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주가치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오늘 지금 현재가인데요. 냄새를 맡았죠. 자, 갭 상승이 조금 나오고 있죠. 3.4%, 3.9% 정도 갭 상승이 조금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무리 없이 들어가셔도 됩니다. 좋은 가격대예요. 자, 그러면 월봉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월봉 한번 체크해 보시면 과매도 구간도 많다, 그죠? 정확한 포인트를 조금 잡아드려야 되는데 이 포인트가 될 수 있죠. 자, 9,900원에 9,700원대인데 자, 이 가격대가 왜 중요한지는 나중에 뭐 강연을 오시거나 아니면 공개방송을 꼭 참여를 하세요. 공개방송은 잘 하지 않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요. 요 가격권역 자체까지 지금 빠져서 내려왔다, 그죠? 하지만 중간중간에 이익 실현에 대한 흔적이 있는지 여부를 봤을 때, 자, 파동상 지금 큰 파동, 이익 실현에, 수익 실현에 대한 파동 자체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그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 잠자리에 있는 물량 자체, 앞에 있던 물량이 그대로 남아있는 형국이다, 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이 물량 자체가 지금은 다시 한 번 더 크게 끌어올리는 물량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1200원, 1300원대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매수가는 여전히 시초가입니다. 시초가 대응을 하시고 무리 없습니다. 갭 상승만 아니면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 1차적인 목표가는 플러스 5% 그리고 손절가는 하단에 9,700원 명확하게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시초가 공략주는 네오위즈 인터넷입니다. 순환매와 낙폭과대 두 부분에 포커스 좀 맞춰보면 좋겠다라는 생각 드네요. 자, 이렇게 해서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멘토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12월 17일 수요일장 개장됐습니다. 야간 선물 상승 마감되면서 반등이 좀 예상되는 국면인데요. 오늘장 전망과 출발 상황 두 분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타인베스트 윤동식 대표, 유한타증권 해운대지점 김충현 PB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 개장 분위기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흐름 어떤가요?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이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9.77포인트 상승한 1913.90포인트 시작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또한 1.63% 상승한 535.78포인트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차트를 하나 띄워드렸는데 이게 다우존스 차트인데 어제 장중에 상승을 했다가 장 초반에 장 시작할 때는 하락, 그 다음에 좀 상승을 했다가 플러스로 전환했다가 장 하락할 때는 이제 하락으로 마감을 했었는데 이 차트를 보시면 일봉으로 지금 띄워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20일선에서는 어느 정도 분명한 지지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좀 연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나스닥 지수 또한 120일선에서는 어느 정도 좀 맞고 올라가는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증시에서 유럽 증시, 독일, 프랑스, 다 올랐죠. 2% 이상 갭상승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다우존스랑 나스닥만 유독 빠졌었는데 전일 프랑스, 독일은 오르고 러시아 증시에도 장중에는 올랐었습니다. 장중에는 한 30포인트 가까이 올랐고 750선까지 갔다가 장 하락할 때 13포인트가량 급락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러시아 증시를 빼놓고는 미국 증시만 빠진 상황인데도 미국 증시에도 이제 120일선에서 어느 정도 좀 바닥을 다지고 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증시도 어제 좀 많이 빠졌었죠. 어제 좀 많이 빠져가지고 1900선을 위태위태 했었는데 전형적인 좀 지지선, 일봉상으로 놓고 보면 지지선인 1900선, 심리적 지지선이 될 수도 있고 기술적 지지선이 될 수도 있는데 1900선에서는 조금 지지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좀 트레이드를 하는 전략이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 이런 좀 전체적인 모습을 반영을 한다면 우리나라 증시는 어떻게 보면 이제는 밀려봐야 1880선 2포인트 한 20포인트 내외에서는 크게 하방으로는 조금 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좀 부정적인 면보다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FOMC 회의 결과에 상당 기간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서 미국 증시가 밤새 좀 움직일 것 같은데 그것을 좀 반영을 하고 우리나라 증시도 좀 심도 있게 보시는 전략이 어떻게 보면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개장 분위기 조금 잘 이어가서 오늘은 좀 상승으로 마감이 됐으면 하는 바람 드네요. 자, 그래서 일본 시장도 개장이 됐습니다. 전일 2% 넘는 급락을 연출했는데 오늘도 조금 밀리면서 출발이 됐네요. 약세에서의 흐름입니다. 자, 국내 시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업종별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쪽이 움직이고 있나요? 현재 전기가스업이 1.4% 상승을 이어가면서 가장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 화학업종 1.02%, 서비스업 0.91%, 운수창구업종 0.79%, 건설업 0.6%, 증권업 0.59%, 음식료품 0.5%, 의약품 0.35% 등 전반적으로 지금 그 거래소 업종들이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가스업이 한국전력이 최근에 약세를 많이 보였죠. 정부에서 가격 인하를 요구했 상황으로 많이 빠졌는데 실질적인 가치 훼손 이상으로 주가가 많이 빠진 것 때문에 같이 반등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화학업종이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강한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SK이노베이션이 2.7%, S-오일이 2.32%, GS 1.63%, 롯데케미칼 1.58%, LG화학 2.31% 이렇게 지금 전반적으로 화학업종도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서비스 업종에서는 지금 NHN 엔터테인먼트랑 NC소프트가 장 초반에 강한 모습을 보이다가 지금은 다시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반면에 네이버는 조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유가 하락으로 인해 운수창구 업종이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오늘 강한 모습을 보이는 종목은 한진해운입니다. 한진해운이 지금 3.24% 상승한 6,06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간만에 현대글로비스가 1.28% 정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한항공 0.62%, 아시아나항공이 마이너스 0.85% 정도 하고 있지만은 아시아나항공은 낙폭을 줄여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증권업종이 지금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투자증권이 1.43%, 대우증권 1.49%, 삼성증권이 1.06% 상승하는 등 대형 지금 증권주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음식료 업종에서 동원 F&B
2.16% 상승, 농심 1.0% 상승, 제일제당 0.62% 상승하는 등 지금 전반적으로 업종이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약품 업종도 현재 강한 모습을 보이는 종목들이 많고요. 지수 조정 대비해서 계속해서 견조한 모습을 보였던 종목분들이기 때문에 관심 가지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코스닥 지수 쪽으로 넘어가시면은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디지털 컨텐츠 업종이 가장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디지털 컨텐츠 업종 지금 웹젠이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39,7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 약세를 보였던 컴투스 5%대 상승, 넥슨 GT, 게임빌, 위메이드, 액터즈 소프트 전반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IT 소프트웨어 업종이 지금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강한 모습을 보였다가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들은 사물 인터넷 업종들이었죠. 효성 ITX, Snet 이런 업종들이 강한 모습을 보였다가 지금은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통신 장비 업종에서 조금 특징적인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파이오링크라는 종목인데 NHN 엔터테인먼트에서 이번에 흡수 합병을 하는 걸로 이제 발표가 나면서 점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이고요. 코콤 현대통신 코맥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코스닥 IT 부품 업종이 지금 또 강한 모습을 보이는데, IT 부품 업종은 워낙 종목이 많기 때문에 그 종목을 콕 찍어서 말씀드리긴 조금 어렵지만 현재 멜파스, 기가레인, 옵트론텍, 아이리버, 홈캐스트 이런 종목들 조금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파트론 같은 경우에도 하방에서 강하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 가지고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은 업종입니다. 이상입니다. 자, 최근 시장에 이 부담감을 가중시키는 쪽 바로 외국인입니다. 5거래일 만에 1조 넘게 매도세를 보였는데요. 오늘도 시장에서는 매도 스탠스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좀 받쳐줄 수 있을까요?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1조 넘게 외국인이 매도를 했는데 그중에 절반 이상은 삼성전자를 매도했었죠. 오늘도 여지없이 삼성전자 6,000원 정도 하락한 5,000원, 6,000원 정도 왔다 갔다 하네요. 0.39%에서 하락한 127만 4천원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이 삼성전자를 이제 바스켓으로 좀 매도를 한다는 내용을 좀 보면 외국인의 스탠스는 당분간 좀 변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래소만 놓고 보더라 치더라도 기관이 지금 227억 정도 순매수 기조 있고, 개인이랑 외국인이 156억, 868억 정도 매도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에서도 뚜렷하게 금융투자나 투신 쪽에서는 151억, 61억, 65억 이렇게 좀 매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을 보면, 과연 외국인의 스탠스가 언제 좀 변하지 않나, 변할 시점에 한국 증시가 좀 바닥이 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신흥국 증시에서 한국 증시만 유독 매도를 조금 덜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염려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수급을 좀 놓고 보더라도 개인은 여지없이 코스닥 사랑이 유지가 되고 있는 88억 정도 매수하고 있는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52억, 32억 정도 코스닥 시장에서도 여지없이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금융투자와 금융투자에서 한 30억 정도, 그리고 기타 금액에서 한 9억 정도, 보험 쪽에서는 오히려 좀 사고 있는 상황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좀 개인적인 그리고 외국인의 매매 패턴을 좀 놓고 보더라도 과연 외국인이 언제쯤 돌아올지에 대한 의구심을 다시 한번 가져보셔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의 매매 동향을 놓고 보더라도 전기전자에 이제 지금 장 초반만 879억 정도 강하게 좀 매도가 나오고 있는 반면, 유일하게 사는 업종이 전기가스, 서비스업, 보험, 깨작깨작 2억, 9억, 30억 이렇게 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외국인의 매매 패턴, 그리고 외국인이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는 업종에 대해서 좀 눈여겨볼 거라고 생각을 좀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기관이 관심을 가지는 업종에 대해서도 산타랠리가 올해는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많이 돌고 있긴 한데, 기관이 관심을 가지고 유독 매수하는 대형주 위주의 종목들에 대해서는 서비스 업종 공통적으로 지금 가고 있죠.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매수를 하고 있는데, 기관이 유독 관심을 가지시는 업종과 종목에 대해서는 지금은 다시 한번 눈을 좀 다시 한번 돌려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수급 상황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5원 10선 내린 1081원 선에서 출발이 됐는데요. 자세한 외환시장 동향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 전화 연결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외환시장 동향 짚어주시죠.
네, 오늘 서울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5원 10전 하락한 1081원 60전에 개장했고요. 1080원 70전까지 낙폭을 좀 더 키웠습니다만 이후 반등하면서 1084원 50전까지 낙폭을 줄이는 모습입니다. 이 시간 현재는 1084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하락한 것은 글로벌 달러의 차익 실현성 조정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달러화의 차익 실현을 유도한 것은 미 국채 수익률의 급락이었는데요.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국제 유가의 급락과 러시아의 금융위기 그리고 중국의 성장률 둔화 우려 등을 반영하면서 2% 수준에 근접한 하락세를 보였고요. 외환 시장의 입장에서는 위험 회피 강화에 따른 위험 통화 약세 가능성과 미 국채 수익률 하락에 따른 달러화 약세 가능성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 국제 수익률 동향에 따른 달러화의 조정이 더 우세하게 작용했습니다. 위험 회피 강화에 따른 미 국채 수익률의 하락이 달러 조정의 명분을 제공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내일 새벽에 공개되는 미 연준의 FOMC 회의에서 상당 기간이라는 문구가 삭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선반영되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달러에는 어제 유럽장에서 장중 한때 115.55엔까지 하락하는 모습 보였고요. 달러원 1개월물은 현물 환율을 환산해서 1079원대까지 하락하게 됐습니다. 이후 국제 유가가 저가 매수로 반등하면서 미 국제 수익률 역시 반등하는 모습 보였고요. 달러화는 주요 통화 대비 반등하는 모습 보이면서 서울시장으로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달러원은 1080원대 초반대에서의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미 상당 부분 달러 매수 포지션의 조정이 진행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가 있고요. 수급적으로는 지난 5일간 지속되고 있는 외국인들의 순매도 행진이 달러화의 추가 조정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지난 9월 초 이후 지속되어 온 달러 원의 상승 추세선의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달러 원의 추가 하락이 진행되면서 1080원을 안정적으로 하향 돌파할 경우에는 상승 추세선이 하향 돌파되면서 1035원 수준까지 급락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할 때 오늘 1080원이 지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겠습니다. 달러화의 포지션 조정이 미리 진행된 만큼 내일 새벽에 공개되는 미 연준 FOMC 회의에서 상당 기간이라는 문구가 삭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외환 시장에서 달러화는 크게 반응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포지션이 이미 가벼워진 상태에서 만약 미 연준이 상당 기간이라는 문구를 삭제한다면 달러화가 급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겠습니다. 국제 유가가 지난밤에 저가 매수로 하락세가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는 만큼 오늘 아시아장에서 달러화의 의미 있는 추가 조정은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 1080원 선 지지 예상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님과 외환시장 동향 짚어봤습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돌발 종목입니다. 먼저 세 종목 확인하시죠. 삼성 SDS입니다. 닷새 만에 반등을 치고 올라오네요. 30만 원 선 회복이 됐고요. 이어서 파이어링크입니다. NHN 엔터테인먼트의 피인수가 된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 상한가 직행을 했습니다. 이어서 새내기줍니다. 녹십자 MS와 DTNC 오늘 상장 첫날인데요. 약세 흐름 이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이 종목도 확인해 주시죠. 예, 삼성 SDS가 닷새 만에 반등을 하면서 30만 원 선을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단기적으로 기간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 조금 우호적인 것도 있지만은 내일 아무래도 그 제일모직이 상장합니다. 제일모직 상장 기대감으로 인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수혜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동안 또 최근에 이제 많이 올랐다가 많이 빠졌다라는 인식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 삼성 SDS가 지금 전일 대비해서 이제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시티그룹을 통해서 지금 매수가 조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30만 원 선 넘어갔다가 지금 조금 다시 힘을 빠지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닷새 동안 최근에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순매도를 이어왔었는데 오늘 간만에 외국인 매수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삼성 SDS가 뭐 공모가 아래로 이제 내려앉았다가 너무 많이 빠진 모습에 이제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삼성 SDS 그 시가총액 기준이라 봤을 때 비싸긴 비쌉니다. 이미 좀 주가가 오를 대로 올랐고요. 지금 12개월 그 PER로 봤을 때도 지금 40배 수준이고 PBR도 5.8배 수준으로 뭐 싸다고 할 수는 없는 종목이죠. 그렇지만은 내일 이제 제일모직이 상장되는 거에 대한 반사이익을 지금 조금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 아무래도 그 대주주가 이제 지분을 갖고 있는 삼성 계열사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대주주인 뭐 이재용 회장이라든지 이부진 회장, 이서연 회장들이 직접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가 몇 개 없다 보니까는 그거에 대한 반사 이익을 기대하는 기대 수요가 조금 늘어나는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그 기술적인 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미 차트가 좀 많이 깨진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대응을 하시면은 모르겠지만은 중장기적인 대응은 그 개인적으로 조금 지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고요. 두 번째로 그 NHN 엔터가 그 데이터 최적화 업체인 파이오링크에 이제 직접 투자를 하면서 파이오링크가 그 점상으로 이제 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파이오링크라는 회사가 하는 게 클라우드 데이터 그 센터 최적화 업체입니다. 클라우드 그 업체라는 거는 그 데이터를 저희가 뭐 N드라이브라든지 뭐 그런 것들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저희가 뭐 프로그램에 있는 거를 그 가상의 그 저장 공간에 이제 저장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이런 이제 가상 클라우드 업체를 운영하는 업체고요. NHN 엔터가 최근에 뭐 한국 사이버 결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파이오링크도 그렇고 지금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지금 그 현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금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지금 인터넷 업종에서 이제 새로운 이제 시장 점유율을 키워가기 위한 수완으로 보이는데, 파이오링크가 그 다리 역할을 하나가 이제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향후 흐름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파이오링크의 총 지분을 29.7% 정도를 보유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NHN 엔터테인먼트는 이번 투자를 통해 가지고 네트워크 보안 통합 B2B 솔루션 개발을 위한 원천 기술을 일단 확보하고요. 일본 시장을 필두로 한 글로벌 인프라 사업에도 진출하기 위한 가두교를 그 파이오링크를 통해서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조금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통신 장비 업종은 계속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셔야 할 그 파트라고 보고 있고요. 그 지금 다음 이제 녹십자 MS입니다. 일단은 공모가보다 일단은 50% 웃돌면서 이제 시가를 형성을 했고요. 그 공모가보다 이제 시가를 높게 형성했다가 이제 그 대비해서 이제 조금 빠지는 모습인데, 그 녹십자 MS 같은 경우에는 진단 시약 및 혈액백 전문 기업입니다. 청약 경쟁률이 일단 477대 1 정도 기록할 정도로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였던 종목이고요. 지금 그 공모가가 6,000원이었습니다. 공모가가 6,000원이었기 때문에 현재 뭐 주가가 빠지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강세를 시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시장이 약할 때 상장하는 종목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아합니다. 이렇게 이제 시장이 안 좋을 때 상장되는 종목들이 그래도 자신이 있는 종목들이고, 이런 종목들이 향후 그 강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바이오 관련된 업체들은 우리나라 뭐 항상 말씀드리는 말이지만은 지금 먹을거리가 많이 없습니다. 먹을거리가 많이 없는 과정 내에서 이제 키워나가야 할 사업부가 이런 기술 집약적 사업 부분들이기 때문에 녹십자 MS 같은 종목들 관심을 가지고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DTNC라는 종목입니다. DTNC라는 종목도 그 오늘 처음 이제 상장한 종목이고요. 공모가 대비 일단은 조금 많이 올랐습니다. 공모가가 18,500원에 이제 그 시작을 했기 때문에 현재 26,800원, 뭐 공모가 대비 지금 그 시초가 대비 10.5% 정도 빠졌다고는 하지만은 뭐 많이 빠지는 상황이고요. 이 DTNC라는 회사는 그 전자파, 전기안전, 통신규격에 관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시험 인증 서비스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의료기기, 자동차 전장 및 뭐 그 인터페이스 제품분까지 이제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회사고요. 국내 뭐 KC 인증, 그리고 유럽 CE, 미국 FCC를 포함한 세계 190개 기구 이제 기관의 시험 서비스를 이제 진행 중인 회사입니다. 뭐 이런 인증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안정성, 수익 구조의 안정성 이런 것들이 괜찮은 사업군이라고 볼 수 있고요. 글로벌 인증 시장 자체가 그 2012년 61조 원 규모에서 내년 이제 그
2015년 73조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성장하고 있는 시험 인증 시장이고요. 이런 인증 시장에서 국내 시장 규모가 4조 2천억에서 2017년 5조 3천억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역시 국내에서 먹을거리가 없는 시장 내에서 하나의 새로운 먹을거리가 될 수 있는 종목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단기적인 매매 그리고 중장기적인 트레이딩도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회사입니다. 자, 이어서 정유와 화학주들 일제히 반등에 나섰습니다. 정유주가 2%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화학주 롯데케미칼, LG화학 역시나 1% 이상의 흐름 좋습니다. 다음 컴투스입니다. 신규 게임과 관련해서 매출이 증가할 것이다. 실적 개선과 관련된 부분이죠. 6% 정도 강세 이어지고 있고요. 반면 할인 그룹주는 밀리고 있습니다. 페노션 단독 입찰 소식에 급락세 연출되는데 하림홀딩스가 좀 많이 밀리고 있네요. 새 종목 확인해 주시죠. 일단 정유주부터 놓고 보겠습니다. 정유주 어렵죠. 연초에 유가가 서부 텍사스 기준으로 $100였었는데 어제 종가상 $55 거의 반토막 났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글쎄요. 지난 밤에도 쿠웨이트에서 유가가 40불까지 빠져도 오펙은 현 산유량을 유지할 것이다. 일 300만 톤을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조금 유가가 진정세고 바닥을 다지고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구심이죠. 의구심에 정유주도 그렇고 화학주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지금 2,100원 오른 87,300원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SO일 같은 경우도 1,800원 오른 4% 가까이 오르고 있네요. 3.9% 상승한 49,200원 선에서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LG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LG화학도 좀 전에 좀 보니까 1.06% 상승한 191,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하나케미칼도 마찬가지로 움직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종목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러시아의 가치, 러시아의 루블화 가치도 급락하는 모습이고 러시아 증시가 전일 15% 하락, 전전일에는 10% 하락, 전전전일에는 3.6%, 전전전전일에는 3%. 이게 개별 종목이 아니라 증시 자체가 4거래일 만에 30%가량 급락을 했습니다. 그 핵심에는 누가 뭐래도 유가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과연 서부 텍사스유 기준으로 70불 이하로 주가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SK이노베이션이 주가가 상승한다. 과연 70불 때는 SK이노베이션 주가가 얼마에 앉는가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지금 SK이노베이션도 그렇고 S오일도 그렇고 정유화학주들의 종목에 주가가 상승하는 거는 어폐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단순히 기술적 반등으로만 놓고 주가가 상승한다고 보셔야지 지금 오펙에서도 40불가량 빠져도 감사는 안 하겠다. 그리고 미국 쪽에서도 관심 없다라고 말하는데 한국 증시에서만 유독 서부 텍사스유 기준으로 55불이 어느 정도 이제 바닥선이라는 시민적인 얘기가 있는 거지 어디까지 바닥이 빠질지 그리고 이게 진짜 바닥인지 아니면 지하실로 빠질지에 대한 생각은 아무도 없는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놓고 보면. 그러면 글쎄요, 이 종목 자체를 투자를 할 때 과연 위기의 상황, 다들 위험하다 할 때 투자해야 되는 상황은 분명히 맞긴 한데 글쎄 유가가 50불 무너질지 45불이 무너질지에 대한 생각은 아무도 현실적으로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가가 70불일 때 SK이노베이션 가격이 얼마였는지 그리고 유가가 지금 55불일 때 가격이 얼마였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정확히 말씀드리면 70불일 때 SK이노베이션 주가 대비해서 지금 SK이노베이션 가격 전체적으로 다 빠졌습니다. 유가가 15불 가까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정유화학주 종목들의 낙폭은 전체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7만원도 무너져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현재가 대비해가지고 87,000원 가까이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보면 유가가 만약에 50불에 무너진다. 그러면 그동안 안 밀렸던 상황이 반영이 돼서 과다하게 떨어지기 분명히 마련입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애매해지고 힘든 상황이 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정유주, 화학주에 관심을 가지시려면 몰빵, 예를 들어 100% 투자해가지고 수익을 내시겠다 생각을 하지 마시고 유가가 빠질 때마다 조금씩 분할 매수, 과감하게 들어가지도 마시고요.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가지고 있는 현금 중에 10%,
뭐 또 그 다음에 좀 빠지면 또 10% 이렇게 추가적으로 분할 매수하시는 관점이 계속 좋은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 제가 만약에 유가에 관심이 있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개별 종목보다는 차라리 유가 관련된 ETF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전략이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컴투스 게임 종목이죠. 뭐 전일 좀 루머가 돌았었는데 서머즈 그게 이제 중국 쪽에 12월에 출시가 되려 했었는데 뭐 1월로 미뤄졌다. 그래가지고 뭐 장중에 하한가 비슷하게 쭉 밀렸다가 아랫꼬리가 강에 달린 상황인데, 글쎄요, 2014년도 매출만 놓고 보면 PER 기준으로 한 12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내년 포워드로 보면 PER 기준으로 한 8 정도 됩니다. 그러면 과연 이게 20만원, 고점 19만 9,400원 대비해가지고 뭐 한 40% 가까이 빠졌죠. 뭐 11만원 선까지 어제 11만원까지 터치를 했기 때문에 뭐 45%가량 빠졌다고 보는데, 이게 과연 진짜 의미 있게 실적이 안 나와서 빠진 거냐라는 의구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또 말도 안 되게 뭐 신규 게임이 많이 출시가 될 거다. 뭐 4%대 강세를, 지금 6%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견조한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를 모습을 보이고 있다. 4분기에 서머너즈 워 매출이 견조하게 이루어진다. 뭐 계속 좋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글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게임주, 컴투스랑 게임빌에 대해서 종목에 대해서 질문이 뭐 종목 상담이 되게 많이 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데 저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한마디로 정리해 드릴 수 있는 게,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해가지고 수익을 내기에는 어려운 종목이에요.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자, 놓고 보더라도 지금 이평선 자체가 120선 자체도 무너졌습니다. 컴투스만 놓고 보더라도. 그리고 주봉상으로 놓고 보더라도 이미 21선 자체도 무너진 상황이고, 다만 저가에 대한 메리트가 부각되고 낙폭이 과대했다는 심리적 인식 때문에 주가가 지금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제 저가 대비해서는 뭐 한 15% 정도 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내가 게임주에 대해서 컴투스, 그리고 컴투스 게임을 해보니까 좋다, 그리고 컴투스의 성장성을 나는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전략은 유효하지만, 만약에 뭐 단기적으로 난 좀만 먹고 나오겠다 하시는 분들은 하루하루 이 희비에 엇갈려 가지고 조금 힘들게 움직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컴투스 같은 종목도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이 가장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림 홀딩스 좀 봐드리겠는데, 뭐 좀 그렇죠. 1조 시가총액이 하림 홀딩스 같은 경우는 4천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STX 시가총액이 한 4,039억 정도 되죠. 4,039억인데 1조가 넘는 펜오션의 단독 입찰, 국제 그 곡물 유통에도 참여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좀 뭐 많이 하겠다. 뭐 세계에서 우리나라 곡물 수입이 한 6, 7위 뭐 요 정도 되죠. 요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전 세계 타 기업에 의존을 하다 보니 좀 인수를 하겠다라는 의향을 뭐 보이고 있는데, 기존의 입찰에 참여했던 가격보다는 오히려 입찰가가 2배 이상 오른 상황입니다. 그것을 좀 반영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10%가량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글쎄요. 이 종목은 만약에 아랫꼬리가 오늘 길게 달린다면 관심을 가져보시겠지만, 만약에 아랫꼬리가 안 달린 영망치 형태가 나온다 하면 조금 관심을 좀 배제하시고 4,000원 선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전략이 유효하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올라오고 있습니다. 유가 하락분과 이 전기료를 연동시킨다. 쉽게 말해서 요금 인하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서 우려감이 깊었는데요. 한국전력 4일 만에 반등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웹젠입니다. 중국에서 전민기적이라는 게임이 흥행에 성공했다고 해요. 상한가 도달하고 52주 신고가도 경신한 모습이네요. 이어서 네오이즈 게임즈입니다. PC게임 신작 모멘텀에 현재 강세의 흐름 보이고 있네요. 이 종목들 확인해 주시죠. 예, 지금 한국전력이랑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 지난 15일이었죠.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최근 국제유가 하락이 이제 지나치다, 이렇게 많이 빠졌다. 이렇게 많이 빠진 거를 전기값과 그리고 가스 등 공공요금에 즉각 반영하라는 이제 그 멘트가 있었죠. 그런 멘트가 있으면서 그 실질적으로 뭐 전기값이랑 뭐 가스값이 즉각적으로 빠진 건 아니지만은 그거에 대한 우려감으로 주가는 즉각적으로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러면서 한국전력이 이틀 동안 13.9% 정도 이렇게 조금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급락을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그 전기 그 가스를 매기는 거에 대해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유가가 뭐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지금 우려하는 만큼 유가가 빠진 만큼 전기세 그 하락에 대한 우려는 조금 심하지 않나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이제 그 반등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 요금 이제 유가 하락으로 인한 뭐 연료 감소분뿐만 아니라 최근 이제 뭐 환율의 상승분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뭐 공급 의무화 제도 그 관련된 비용 그리고 뭐 탄소 배출권 거래제 비용 뭐 그리고 이제 총괄해서 이제 원가 상승분을 이제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되는 거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우려감은 조금 지나친 상황이고요. 근데 지금 그 단기적으로 추세가 너무 많이 이탈을 했습니다. 200일선을 지금 하회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200일선 회복이 관건입니다. 실질적으로 한국전력 지금 뭐 시기적으로도 뭐 전기 수요라든지 이런 게 많이 늘어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 너무 많이 빠진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지만은 그래도 추세 회복이 조금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부득이하게 뭐 4분기에 이제 그 순이익 증가율이 뭐 조금 줄어들 것 같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외국인 기관 수급이 조금 꼬여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공매도가 최근에 조금 늘어나고 있는 모습으로 이제 주가가 빠지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가 조금 그 이게 과해지면은 최근에 뭐 시장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견조하게 버텼던 종목이기 때문에 공매도 세력이 만약에 조금 더 힘이 붙어버리면 더 많이 빠질 것 같고요. 한국가스공사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단기적으로 일단은 전저점 수준인 48,600원 이 정도 수준을 훼손하지 않는 이상은 뭐 단기 그 하락권에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거의 최바닥권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공공요금 뭐 인하 부분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용되는 그 종목이기 때문에 한국전력과 같은 컨셉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4분기 그 순이익이랑 그리고 뭐 그 다음에 2015년 1분기까지 영업이익은 계속해서 뭐 조금 증가될 것으로 보이는데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 그 쇼크오버가 이제 그러니까 공매도가 증가했죠. 공매도가 증가했고 단기적으로 이제 외국인 기관 수급도 꼬여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지수 하단권입니다. 하단권이지만은 그 48,600원 이거 좀 유의하시면서 보시고 이 가격을 만약에 이탈하시게 되시면은 그냥 한동안 그 안 보시는 게 나을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웹젠입니다. 웹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바로 상한가를 들어가 버렸죠. 말씀하셨던 뭐 전민기적이라는 게임이 중국에서 흥행을 했다라는 소식에 바로 뭐 상한가까지 가버리는 모습이고요. 그 게임 업체들의 수익이 결국에는 이제 뭐 게임이 얼마나 흥행을 하느냐 이런 여부인데 결국에는 중국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국내에서 아무리 흥행을 할지언정 뭐 중국이라든지 이런 인구가 많은 나라에서 흥행을 하는 것이 아무래도 파급력이 훨씬 크겠죠. 이 중국 출시 이틀 만에 바이두죠. 바이두 검색 지표에서 기존 최상위권 게임이었던 뭐 도탑전기, 삼국지인, 해독기병 이런 걸 크게 앞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지난 일요일 기준 출시 4일 만에 중국 모바일 게임 매출 순위 1위를 달성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가고 있다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주요 앱스토어 차트에서도 최상위권을 유지하는 등 지금 굉장히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기적이 일단은 중국 게이머들이 선호하는 장르인 일단은 정통 다중접속 게임 역할 게임 MMORPG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명들이 같이 접속을 해서 한 게임에서 같이 어울려서 게임을 하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과거에 웹젠이 온라인 게임이었던 이 흥행을 바탕으로 개발된 게임인 거를 이제 바탕으로 웹젠에 대한 그 중국 게이머들의 그 인지도가 상당히 높은 걸로 감안했을 때 흥행세는 뭐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뭐 이미 이 정도 오른 종목들은 밸류에이션으로는 접근하는 게 상당히 힘들고요. 뭐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하시기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이 모바일 그 디지털 컨텐츠 업종이죠. 디지털 컨텐츠 업종들은 그 강한 상승세를 타고 가고 있고 국내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이제 경쟁력이 있는 업체다 보니까는 그 추세를 타고 가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 추세를 타고 가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이런 업종들 일단 11선을 기준으로 대응을 하시면은 충분히 트레이딩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앞으로도 뭐 이 업체에 관련된 신규 서버가 계속해서 늘어난다라는 거는 그만큼 그 유통망이 늘어난다라는 얘기고 이 유통망이 늘어나게 되면은 수익 기반도 점점 늘어날 수 있는 구조를 갖기 때문에 웹젠 뭐 많이 올랐지만은
그 관심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웹잼뿐만 아니라 관련된 뭐 모바일 업체들 다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뭐 마찬가지로 이제 그 네오위즈 게임즈도 지금 돌발 종목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네오위즈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그 모바일 그거는 그렇게 모멘텀은 강하지 않습니다. 모바일 모멘텀은 강하지 않지만은 그 PC 게임에서 이제 그 북미 시장을 바탕으로 뭐 이제 소셜 카지노 게임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뭐 좋은 수요를 보일 것 같긴 하거든요. 최근에 뭐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한 모습이고 26,000원 선 돌파 이후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의 돌발 종목 확인해봤습니다. 스타인베스트 윤동식 대표, 유한타증권 해운대지점 김충현 PB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증권사별 투자 전략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오인의 투자 전략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최혜승 차장입니다. 무의미한 반등, 매수는 29일부터 시작하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정영훈 팀장입니다. 18일 FOMC 회의, 여기에 제일모직 상장, 이를 앞둔 눈치 보기 장세가 연출되고 있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김혜란 연구원입니다. 1900선을 하향 이탈할 시 이 시장 방어적인 관점 접근이 유효하다라는 부분 챙겨주셨네요. 이어서 김현겸 주식팀장입니다. 중소형주의 저점 매수를 공략할 시기다라는 부분 짚으셨고요. 안상현 대리입니다. 글로벌 증시 하락에도 MSCI 한국 지수는 선방하고 있다. 분할 매수 관점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의견 주셨네요. 네, 보다 자세한 전략 세워봐야겠죠. 오늘은 동부증권 방배지점 김혜란 연구원 연결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 어렵습니다. 시장 대응 전략 어떻게 갖고 갈까요? 네, 우선 오늘 단기 저점인 1900선, 이제 최근 단기 저점인 1900선 지지 여부가 좀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국제유가 급락으로 해외 지수들도 다약세 보이고 있고, 또 중국 12월 HSBC PMI 지표가 잠정치가 이제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뭐 16일, 17일 열리는 이제 FOMC 회의 결과까지 뭐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 관망 심리가 좀 높은 모습으로 보고 있는데요. 우선은 이제 FOMC 회의에서 뭐 상당 기간이라고 있던 문구가 삭제될지 변경될지 여부, 옐런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따라 가지고 시장의 변동성을 좀 더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이 1900선에서 기술적인 반등 시도하고는 있지만 이외에 이제 외국인 수급 불안정으로 인한 조정 흐름은 좀 연장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따라서 시장에 대해 가지고 여전히 좀 방어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급 측면에서 보다 말씀드리면은 외국인이 이제 12월 10일부터 어제까지 5일 연속으로 1조 9천억 원 넘게 지금 집중적으로 매도하면서 시장이 급락세 보였는데요. 1900선 가까이 지금 이렇게 근접한 것이 이번에 지난 8월 이후에 세 번째인데 1900선이 만약에 붕괴된다라면은 1800선 정도까지도 추가적인 넓은 조정 염두에 줘야 되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방어적인 접근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제 최근 급락 원인 중에 제일 큰 요인이 이제 유가 하락 관련해가지고 단기에 이 문제가 지금 급격히 해결될 가능성을 지금으로서 좀 찾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가의 하락 속도가 좀 주춤하기 전까지는 이제 우리 시장에도 계속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FOMC 회의 그리고 1차 대선 지금 그리스 17일에 있는 그리스 대통령 선출 불확실성 이런 부분 때문에 시장이 좀 경계감이 더 우세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가격 메리트 제외하고는 분위기를 전환시킬 만한 이제 반전 모멘텀 이벤트들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방어적인 접근 필요하실 것으로 보고 있고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낙폭 과제주 위주의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대응하실 것 제시드립니다. 네, 시장에 반전 모멘텀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방어적인 접근 필요하겠고요. 낙폭 과대주 트레이딩 유효하다라는 부분까지 짚어주셨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전장 저가 매수로 5장 역전을 여러분 시간 역전의 명수 예병군 멘토입니다. 자, 시장이요, 다시 이제 조금, 반등을 좀 주고 있는데, 자, 반등의 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어찌됐든 1900선 부근에서는
어떤 저가 매수세 유입은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게 강한 반등이 되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모멘텀이 좀 작용을 해야 된다. 경기 부양책이 확고한 부분들이 좀 나와야 된다. 이 얘기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자, 시장은 다시 한번 출렁일 수 있는 구간대까지도 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등이 다시 추세 전환이라 보기는 힘들고요. 지금은 한번 밑으로 밀기 위해서 살짝 드는 구간일 수도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악재란 것이 지금 한꺼번에 막 쏟아져 나왔어요. 그죠? 러시아부터 시작해서 지금 유럽, 그리고 글로벌 증시가 별로 좀 좋지 못하다는 점, 그 다음에 국제 유가가 좀 불안정하다는 점, 이런 모든 것들이 악재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위로 다시 밀어붙일 만한 모멘텀인 이제 경기 부양책에 대한 얘기들은 아직 확고하게 나오는 것들이 없습니다. 물론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경기 부양책에 대한 부분들의 명분을 잡아가기는 할 거예요. 하지만 아직은 그런 뚜렷한 얘기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증시도 출렁출렁이고 있고 지금 대한민국 증시도 출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형 종목군들과 지난 종목군들을 좀 살펴보면서 빠르게 시장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삼성 SDS가 오늘 좀 많이 올라요. 제일모직 상장과 관련돼서 좀 오르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삼성을 가지고 논하는 사람들끼리 재미 보시라고 하고, 자, 우리는 SK 하이닉스 여전히 좀 주목해 보면 됩니다. 제가 49,500원 이상에서 차익 실현 한번 했다고 말씀드렸죠. 전일 46,000원, 46,000원, 바로 100원 밑에서 다시 재매수를 했습니다. 그죠? 46,500원, 요 사이에서 다시 재매수를 다 했으니까, 다시 SK 하이닉스는 다시금 좀 주목해 보셔도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자동차, 오늘 좀 좋지 못해요. 그죠? 그런데, 완성차 쪽이 좀 좋지 못한 반면에 자동차 부품주는, 괜찮다는 걸 좀 말씀드리겠고요. 자, 조선정유화학 오늘 좀 반짝 괜찮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주가라는 것은 계속 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기술적 반등 자리 때는 나올 수 있는데, 이거는 결과적으로 어디까지나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 거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일 수밖에 없다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들어가 계신 분은 기술적 반등 자리에 대해서 매도 관점을 좀 잡아가시면 될 것 같고, 이거를 이때까지 안 보셨던 분들은 아예 접근 자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 부분 참고하시고, 은행 쪽, 금융 쪽, 여전히 기술적 반등이지 좋지 못합니다. 그죠? 자, 보험에 관련해서는 제가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된다고, 생보사와 화재보험사 모두, 괜찮으니까 주목해 보셔야 된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보험 쪽은, 특히 하나생명,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지속적으로 주목해 보실 만한, 종목군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사물인터넷 관련주들이 조정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많이 올랐죠. 그죠?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오는 것이고, 큰 조정의 폭은 아닌 듯 보여집니다. 일단은, 당분간은 여기서 쉬어가는 흐름, 즉 조정의 흐름을 보이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그 점 참고하시고요. 자,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또 코스닥에서 지금 뚜렷하게 대장주들이 오늘 좀 많이 거 있어요. 사물인터넷하고 그 다음에 차이나 디스카운트주들이 오늘 확 빠지고 있습니다. 그죠? 완리라든가 이런 부분들 거의 이제 가격 제한폭까지 내려가죠. 그러니까 이게 많이 주가라는 건 계속 오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조정이 들어왔다가 다시 가는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경제 규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간다 확 간다인데요. 경제 규제에 대한 완화, 여기에 대한 정책 이슈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서민 물가, 즉 서민 물가에 대해서 담배세를 올리면서 서민 정세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논란이 되면서 정치권에서 별로 지금 좋지 못한 인식을 받고 있는데, 이때 서민 물가를 잡을 수 있는 바로 한국전력에 대한 부분들, 자, 이거 국제유가가 떨어져서 반영해라. 그러니까 한국전력하고 가스값하고, 즉 전기값하고 가스값하고 떨어지는 거 아니냐 때문에 급락이 나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금 그와 관련해서 조금 한국전력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좀 급락이 좀 나왔어요. 그런데 이 경제 규제를 하던 부분에 대한
이제 정부에 대한 개입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경제 규제 완화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경제 민주화와 관련된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단기적 모멘텀은 형성할 것 같아요. 중기적 모멘텀은 아니에요. 요거는 좀 짧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단기적 모멘텀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이제 지난 선거 때였죠. 그때 이제 경제 민주화 관련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좀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됐을 것이 경봉하고 에이텍입니다. 그죠? 최근에 이런 종목군들이 경제 민주화 관련해서 수혜가 좀 예상이 되고 있고 해서 여러분들 지금 좀 조정이 좀 들어왔어요. 그죠? 에이텍도 그렇고 경봉도 그렇고 여러 조정이 들어오는 구간에서 차근차근 매수해 가신다면 충분하게 단기적으로 5%에서 10% 이상 사이의 수익은 충분히 내실이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짧지만 이런 종목군들로 여러분들 재미 좀 보시라는 의미에서 좀 들고 나왔고요. 자, 또 지금 제가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 그리고 사물 인터넷에 대한 얘기들, 앞으로의 산업 동향에 대한 얘기들을 또 이번 주말에 바로 김해 가서 제가 말씀을 또 드립니다. 김해 문화원에서 강연을 하고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입니다. 김해, 마산, 창원, 이쪽에 계신 분들은 많이들 참가해 주시고요. 문의 전화는 1577-7451번이고,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주차비도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차 몰고들 오셔도 되니까 좀, 그 인근 지역에 좀 사시는 분들, 조금 멀리 계신 분들이라도 차를 몰고 오셔도 주차비, 돈 안 받는다는 거, 공짜 좋죠. 그죠? 그러니까 꼭 좀 많이들 오셔서, 이 사물 인터넷에 대한 산업 동향,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사물 인터넷에 대한 순환적인 부분들, 그리고 사물 인터넷의 광의의 의미에서 협의의 의미로 좁혀가면서 종목군들을 어떻게 선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온라인 공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www.sentv.co.kr로 접속하셔서 제가 지금 8시 반부터 공개 방송을 계속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오셔도 돼요. 오늘 하루 종일 공개 방송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공개 방송에 참여하셔서 여러분들 또 온라인 공개 방송이에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충족이 안 되신 분들은 온라인 쪽으로 오셔서 얘기들 많이 듣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이만 물러가고요. 내일 다시 간다 또 간다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병군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양시장이 빨간불을 켭니다. 코스피가 1968선에서의 흐름이고요. 코스닥 역시나 흐름 괜찮습니다. 534선 상승폭을 다소 줄였다는 부분 아쉽네요. 글로벌 악재 참 짐스럽습니다. 글로벌 시장 휘둘리고 싶지 않지만 국내 시장 체질 개선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늘은 좀 의미 있는 충분한 반등세가 연출되길 기대하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